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말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입니다. 역사적으로 1년 중 증시가 하락하는 8월은 가고 상승하는 9월이 오고 있어요. 국내 전기차 시장에 중국의 LFP 배터리가 빠르게 파고들고 있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하락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4%고요. SOXL은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3% 수익 구간이에요. 오늘 적산병이 나오면 60일선을 돌파할 것 같아요. 오늘 9시 30분에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측대로 나왔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좀 적었어요. 그래도 증시는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톱니가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30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톱니는 미국 증시가 올해 최고치를 재시험할 한 달간의 랠리를 앞두고 있다면서 S&P 500 지수가 다음 달에 최소 2에서 3%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날 톱니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8월 조정장을 마친 S&P 500 지수가 9월 달에는 4,600선까지 반등할 것이라며 증시가 오를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냉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미국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미국의 고용시장 열기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 당위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두 번째로는 연준이 9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를 감안했을 때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증시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세 번째는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증시 약세론에도 주목했어요. 그는 투자자들이 이번 달 지나칠 정도로 비관적이었다며 이는 오히려 다음 달 증시 상승을 이끌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미국 증시가 매년 9월에 높은 확률로 상승한 점에 주목했어요. 그는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8월에 약세를 보였지만 9월에는 반등에 성공했다며 1950년 이후 S&P 500 지수가 약 86% 확률로 9월에 상승 마감을 했다고 밝혔어요. 지겨운 8월도 오늘로서 마지막이고요. 9월달부터는 증시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1.07% 하락했어요. 당분간은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증시의 상승은 약할 것 같아요. 중국 부동산 위기의 내관으로 여겨지는 컨트리가든이 올해 상반기 기록적인 손실을 발표하면서 디폴트마저 가능하다라는 경고를 내놓았어요. 컨트리가든은 30일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8조 9천억이라고 발표했대요. 컨트리 가든은 이날 공시에서 상반기 기록적인 손실에 깊이 반성한다며 재무사항이 계속 악화될 경우 디폴트 위험이 있다고 밝혔어요. 계속 안 좋은 소식인데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5개월째 위축되고 있대요. 중국의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5개월 연속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이에 중국 정부는 생애 첫 구매자 대출 혜택 범위를 넓히는 등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대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31일 중국의 8월 제조업 PMI가 49.7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어요. 이로써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내리 기준치 50을 밑돌았어요. 그러나 PMI 지수 그래프 추이를 보면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 부양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7월부터 각종 소비 진작 및 투자 활성화 대책 등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부동산 수요 진작 정책도 잇따르고 있고요. 이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일선 도시인 선정과 광저우가 생애 첫 주택 구매 혜택 범위를 넓히는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과거에 주택을 산 이력이 있어도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해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래요. 2025년에는 전기차를 구매 보유하는 데 드는 총 소요 비용이 내연기관차와 같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전기차 대중화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래요. 2030년에는 세계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가 40%를 차지하고요. 2040년에는 7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2040년에는 모든 승용차 중 90%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 중국산 배터리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대요.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지만 장착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산이라는 딱지를 떼고 미국 인플레이션법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에 생산 거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인대요.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의 니로 EV, 레이 EV, KG 모빌리티, 전기차 등은 모두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했대요. 테슬라의 모델 Y와 벤츠 EQE 등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돼 있대요. 9월에 출시 예정인 기아 레이와 테슬라 모델 Y, KG 모빌리티 토레스에는 중국 CATL과 비아디 LFP 배터리가 각각 들어간대요. 내년 초에 출시하는 현대차 캐퍼스 일렉트릭에도 CATL의 LFP 배터리가 장착될 예정이래요.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게 단점이지만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3원기 배터리에 비해 화재 가능성이 작고 흔한 소재를 원료로 해 가격도 저렴하대요. 최근에는 에너지 밀도를 높인 LFP 배터리가 속속 개발되고 있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공급 부족 사태가 빠르면 2025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수요를 리튬 강산 개발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래요. 전기차 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비싼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대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리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가 리튬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르면 2025년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에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빨리 개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은 11시 40분인데요. SOXL은 3.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만 꾸준히 상승해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